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다항함수의 미분법 전체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06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1번부터 좀 빨리 가도록 할게요. 주어진 함수에서 이제 평균 변화율 얘기를 하고 있네요. 평균 변화율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a에서 a 플러스 1까지 변할 때니까 뭐 굳이 식을 쓴다면은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x 값이 a에서 a 플러스 1로 변했으니까 변화량은 1이다. 그냥 이런 식으로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쓰고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줘야 변화량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y값 변화량도요. 저 fx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분모 아까 1 되는 거 확인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분자 부분만 이렇게 쓰셔도 될 거고요. 이 값, 이 평균 변화율이 3이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fx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입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x에다가 a 플러스 1 대입하시면요. fa 플러스 1은 이렇게 나오죠. 식이 좀 길긴 한데 지금 이 부분 얘가 바로 빨간 밑줄 친 게 될 거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fa 해주시면 되는데 fa는 쉽네요. a제곱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요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a는 이렇게 표시를 파란색으로 해줄게요. 그럼 구조 잘 보이시죠? 그 다음은 여기서 이제 계산만 잘 해주시면 되는데 계산은 조금 빨리 해도 괜찮겠죠? 요거 전개하시면 a제곱 플러스 2a인데 뒤에 마이너스 2a 있으니까 2a 사라지고요. 플러스 1하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오니까 앞에 나오는 거는 a제곱 마이너스 1로 정리가 되겠네요. 여기서 이제 뒤에 파란색 밑줄 친 거 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2a가 되죠? 이 값이 3이 됩니다. 그러면은 a제곱도 사라지죠. 그러고 남는 게 뭔가 봤더니 2a가 4라는 거. 따라서 a는 2라는 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그냥 계산만 열심히 해주면 되는 그런 얘기였고, 뭐 우리가 마주하는 뭐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수능 문제에서 이렇게 평균 변화율만 단독으로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긴 해요. 하지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미분 계수, 즉 순간 변화율이랑 섞여서 나오거나 그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 평균 변화율의 정의를 모르면은 그래도 안 됩니다. 다른 거랑 같이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의 정의, 요 델타 x분의 델타 y로 구하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갈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f는 1이고 f'2는 3이다. 그럼 다항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 연속에다가 미분 가능하다. 그쵸?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도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거 그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봤는데 형태가 처음에 봤을 때는 미분계수 비슷한 앤가 하고 봤는데 다르죠. 그쵸?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우리가 아는 모양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F'E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F'E라는 요 미분계수 줬죠? 이거를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이 식을 정리를 했을 때 F'E가 나오겠구나. 요런 생각을 조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F'E의 정의를 한번 써보면요. 이런 식으로 써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려는 요 식에서 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요. 자, 분자가 지금 여기 2fx가 있죠? 자, 분자에서 요 두 개를 조금 떼다 쓸게요. 여기 2가 있고요. 잠시만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f2가 있죠? 요거 이용해가지고 마이너스 2fe 더하기 2fe2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xfe 요거는 그대로 써줄게요. 분모도 그대로 x-2입니다. 자, 요렇게 해주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발견하실 수 있냐? 자, 이거 하트 모양으로 쪼개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많이 했었죠. 자, 이렇게 쪼개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쪼개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각각 따로따로 써보시면요.
앞에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2fx-2f이니까 이거 2로 그냥 묶어내셔도 되겠죠. 그쵸? 2로 묶어가지고 리미트 앞에다 써줄게요. 그러면은 맨 처음 동그라미 친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오른쪽 위에 써놨던 f'2가 보이시죠? 그쵸? 요 부분 얘가 통째로 f'2가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볼 건데 뒤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EFE 마이너스 XF이니까 얘는 제가 마이너스 F2로 묶어서 써볼게요. 마이너스 F2로 묶어서 쓰시면은 분자는 X-2 근데 분모도 X-2 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요거 뭐 되겠어요? 얘 그냥 1이죠. 네, 요 값은 1이 됩니다. X-2, X-2 약분하고 나면은 그냥 1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 거 한번 다시 써보면요. 이 F'2에다가 마이너스 F2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F2랑 F'2 값을 줬기 때문에 대입하면 나오겠죠. F'2는 3이니까 2 곱하기 3이 될 거고 마이너스 F2는 1이죠. 따라서 6 빼기 1 답은 5가 됩니다. 요거는 이렇게 식 변형하는 거 이런 건 연습 조금 해두시면은 어떻게 식을 변형해야 되겠다라는 게 조금 보이시기도 할 거고 그 힌트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F'2가 3인데 이거를 문제에서 쓰게 만들어 놨겠지? 하면서 저 미분계수의 정의 한번 써보시면요. 이제 식을 어떻게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을 조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그럼 첫 번째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했으니까 대입해도 성립하겠죠. 그쵸? 그래서 fx 저 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y 값도 마이너스 1이 나올 겁니다. 그래가지고 대입하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a 값은 얼마예요? a는 5가 되죠. 그래서 주어진 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저 y는 fx 위의 점이기 때문에 거기다 대입해도 성립한다 라는 거 이용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fx를 정확히 구했죠.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3인데요. 접선의 기울기가 m이라고 했으니까 m 구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네, 미분계수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5가 되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기울기는 f' 마이너스 1과 같게 되고요. 대입하시면은 얘는 2죠. 따라서 기울기는 2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a 플러스 m의 값은 5 더하기 2 해가지고 7이 됩니다. 답은 3번 7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기본 문제예요. 자, 그 다음 4번 갈게요. 주어진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할 때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fx는 하고서 지금 함수가 이렇게 범위에 따라 식이 다른 거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요 gx랑 hx 있죠? 얘가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 fx가 미분 가능하려면은 뭘 만족해야 되냐면은 fx 있죠? 지금 보시면은 gx랑 hx 각각 이제 미분 가능이니까 우리가 봐줄 거는 x는 a에서 과연 미분 가능인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자, 어떤 걸 만족하면 되냐면요. 첫 번째는 함수 값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x는 a에서 gx랑 hx의 함수 값이 같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미분계수가 같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x는 a에서 gx랑 hx 각각 함수값 같고 미분계수 같다? 그러면은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거는 제가 뭐 필기노트에도 적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fx가 x가 1 이하일 땐 x제곱, 1보다 클 때는 ax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차피 x제곱이나 ax 더하기 b나 다항함수니까 다 미분 가능한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함수값이랑 미분계수가 이제 각각 같다는 거, 그것만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내용 가지고 문제 풀어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래서 x제곱에다가 1 대입한 거나 ax 더하기 b에다가 x는 1 대입한 거나 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쵸? 두 번째는 이제 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같아야 되는데, 이거 x제곱, 얘 미분하면은 2x 되죠? 이거 미분하면 2x. 밑에 거 ax 더하기 b는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a가 되죠. 그러면은 x는 1을 대입했을 때 2x에다 1 대입하면 2가 되죠. 그리고 밑에 ax 더하기 b 미분한 거는 어차피 그냥 a니까 요거는 상수함수가 되죠. 뭐 x에 1을 대입하든 뭘 대입하든 그냥 a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a 값은 2라는 거 알게 됐고요. 그럼 당연히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이것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f'0가 5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물어봤는데, 이거는 곱해미분법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거 물어보는 거죠. 물론 이거 전개해서 하셔도 되는데 전개하는 것보다는 얘는 곱해미분법 쓰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냥 곱해주시고요. 더하기 앞에 거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해서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구하는 게 f'0니까 x에 0 넣어버리면 되죠. x에 0 넣으면은 여기 0 되니까 이 부분 통째로 그냥 0 되죠. 그쵸? 더하기. 그래서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 보시면요. x에 0 넣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죠. 남는 건 1이랑 여기도 어차피 x세제곱 0 되죠. 그러면은 남는 건 그냥 a네요. 뒷부분에서 남는 건 a고 그 값이 얼마다? 문제에서 f'0 5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5. 답은 1번입니다. 간단하죠? 요건 확실히 전개보다는 곱의 미분법이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6번. 이거 이제 계산할 때 뭐지? 2018제곱? 이거 설마 2018년에 만들어진 문제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이거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약간 좀 터무니없게 지수가 큰 경우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선생님, 분모에 1 집어넣었더니 0 되고요. 분자도 0 돼요. 그러니까 분자를 인수분해 해가지고, 분자엔 어차피 x-1이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럼 x에 2017제곱부터 해가지고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네, 되긴 하죠. 되긴 하는데 사실상 저걸 다 인수분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시험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치환해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치환. 자, 어떻게 치환할 거냐면은 이 부분 있죠? 얘를 fx로 치환을 해볼게요. 그쵸? 그러면은 주어진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요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노란색 네모친 부분 지금 fx로 제가 바꿨죠? 그리고 분모는 x-1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시면은 좋은 게 지금 분자에 x에 1 넣었더니 0 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f1이 얼마다? 2란 얘기죠. 그쵸? f1 2잖아요. 그럼 요 2 대신에 뭘 쓰냐? f1을 쓰자는 거예요. 2 대신에 f1을 쓰자. 그럼 이제 형태가 보이시죠? 어떻게 해주면 돼요? 요거는 뭐다? 미분계수 정이죠. f'1과 같습니다. 그러면 끝났네요. 우리가 아까 fx가 x의 2018제곱 더하기 x의 509제곱이라고 했죠? 그럼 f'x는 뭐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행히도
뭐예요? 우리가 구하려는 게 f'1이니까 이거는 x에 1 대입하면은 그냥 2018 더하기 509가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은 2527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치환하실 때 저는 저 노란색 부분을 fx라고 치환을 했는데 분자를 그냥 통째로 fx라고 치환하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자, 제가 여기서 분자를 통째로 그냥 fx로 치환을 해서 풀어볼게요. 그래도 똑같습니다. 자, 똑같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쓸게요. 분자를 통째로 얘를 fx라고 합시다. 그럼 당연히 지금 분자에 x에 1 넣으면 0 되는 거 맞죠? 그쵸? 그러면은 뭐다? f1은 0이라는 거예요. 그쵸? f1은 0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다?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 분자가 통째로 fx였죠? 근데 f1은 0이니까 여기서 0 빼도 식 똑같죠? 그쵸? 근데 0이 뭐랬어요? 0이 f1이라고 했죠? 그럼 0 자리에 못 쓴다? f1을 쓴다. 그러고 나면은 얘도 뭐예요? 그냥 f'1이랑 같아지죠. 그쵸?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지금 분자를 통째로 fx라고 했을 때도 f'x는 똑같이 나옵니다. f'x 똑같이 2018x에 2017제곱 더하기 509x에 508제곱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f'1 값도 같게 나와요. 그래서 얘도 2527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처음처럼 그냥 저 x 들어있는 부분만 fx로 치환을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분자를 통째로 fx로 치환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뭐가 뭐 특히 더 계산이 빠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취향껏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주어진 다음 함수의 그래프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세 가지긴 하죠. fx는 다항 함수라는 거 그리고 y는 fx 위에 점이 2,3이 있죠? 그러면 대입해도 성립을 하겠죠. 따라서 f2는 얼마다? 3이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니까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접선의 기울기 f'2로 구하죠. 이 값이 2란 얘기예요. 그럼 f2랑 f'2 값을 우리가 알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x를 x-2의 제곱으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나눴을 때 몫이 생기겠죠. 뭔진 모르겠지만 qx라는 몫이 생길 거고요. 여기 더하기 나머지가 생깁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몇 차다?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 이하가 됩니다. 상수일 수도 있죠. 1차 이하가 돼요. 따라서 rx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써주실 수 있냐면요. rx를 ax 더하기 b꼴로 쓰실 수가 있겠죠. 그쵸? a가 0이 아니라면은 이건 1차식이 될 거고 a가 0이라면 뭐 상수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 써주시면은 fx는 x-2의 제곱 qx는 몫이고요. 더하기 나머지 ax 더하기 b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f2가 3이라는 것 그리고 f'2가 2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거 이용하시면 되죠. 일단 첫 번째 f2는요. x에 2 대입하면은 qx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통째로 0이 되죠. 그래서 사라질 거고 뒤에 나머지에다가만 대입이 되니까 2a 더하기 b 요 값이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요렇게 a와 b의 관계식 하나 찾아줬고요. 두 번째 f'2는 2라는 거를 써야겠죠? 자, 그러면은 f'2 구하기 전에 f'x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뭐냐면은 제가 앞에서도 요걸 분명 설명을 드렸을 텐데, 자, 요거는 참고. 뭐 여기는 fx랑 다른 x예요. fx가 x-a의 gx꼴로 나타내진다. 물론 요 fx 미분 가능한 애라고 할게요. 자, 요렇게 식이 나올 때 f'a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거 그냥 ga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앞에 x-a가 있다? 그럼 그 뒤에 있는 거에다가만 그냥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증명이라고 할 것도 없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왜 그러냐면요. 이거 미분한다고 해볼게요.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그러니까 x-a 미분하면 1이죠? 뒤에 거 그냥 곱해주고 더하기 x-a의 g'x 이런 식으로 써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x에 a 대입하면요. 이 뒷부분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0이 돼버리죠. x에 a를 대입하면. 그러고 얘가 ga가 되기 때문에 f'a는 ga가 된다라는 거, 그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편해요. 그러면 여기서 사실 f'x를 직접 구하지 않아도 지금 fx라는 식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자, 보세요. 얘 있죠? 요 부분. 요거 x-2 곱하기 x-2의 qx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미분한 다음에 x에 2 대입하면요. 이 부분 통째로 그냥 x에 2 대입하면 0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은 그냥 통째로 저긴 0이 돼버려요. 통째로 0이 돼버립니다. 그쵸? 실제로 미분해보시면은 x-2라는 항이 계속 남아있는 거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x에 2 대입하면은 저 부분은 통째로 0이 되죠. 그래가지고 f'x를 그냥 바로 구하시면은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은 대입해봤자 0 되니까 저긴 사라질 거고, 뒤에 ax 더하기 b 있죠? 얘 미분하면은 a 됩니다. 그쵸? a가 되기 때문에 이거 이 대입 하나만은 어차피 a이긴 하죠. 그래가지고 f'E는 a가 될 거고, 요 값이 문제에서 2라고 줬죠? 우리가 구했죠. f'E는 2다. 따라서 우리가 찾아준 거 a는 2라는 거 찾았고요. a는 2라는 거, 그리고 2a 더하기 b가 3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끝났죠. a는 2고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뭐냐면은 R1의 값이에요. 그런데 Rx가 ax 더하기 b였죠? 2x-1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R1의 값은 그냥 1이 되겠죠. a 더하기 b 해가지고 1이 된다. 뭐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그 다항식의 나눗셈, 그거를 이용한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갈게요. 주어진 곡선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이제 너무 쉽죠? 그쵸? 일단 F'1 구하시면은 접선의 기울기죠? 요거는 마이너스 3x제곱에다가 x에 1 대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 됩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분한 거 보여드릴게요. F'x는 마이너스 3x제곱이죠? 그러니까 F'1은 마이너스 3이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마이너스 3x 쓰시면 되고, 여기에 x에 1 대입했을 때 y값이 1이 나오려면 4를 더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간단하죠? 앞에서도 연습 많이 했던 거니까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2번 원점을 지나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지금 접점이 나와 있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접점을 구해 주셔야 됩니다. t, ft 이런 식으로 놓고 푸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사실 뭐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긴 한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은 이렇게 그려지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2를 했으니까 y축 방향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그래프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그쵸? 얘가 y는 마이너스 x세제곱 더하기 2가 될 거예요. 근데 원점을 지나면서 이 곡선에 접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원점에서 접선을 그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원점에서 접선 쭉 그어주셔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바로 접점이 되겠죠? 접점입니다. 그 다음에 접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접점의 좌표 t, ft 라고 두면 되죠. t, ft 요게 접점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요거 식을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요. 자, 여러분들 ft가 f't 구했죠? 아까 위에 지금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f't 있잖아요. 요게 지금 x는 t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죠. 근데 그 접선의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실 수도 있냐면은 자, 지금 이 직선이 지나는 두 점을 알고 있죠? t, ft랑 원점을 지납니다. 그쵸? 그러면은 t, ft에서 원점까지 기울기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쵸? 평균 변화율. 그러면은 이제 x 변화량은 t에서 0으로 변했으니까 x 변화량 마이너스 t입니다. 그쵸? y 변화량 ft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0 빼기 ft에서 마이너스 ft입니다. 맞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평균 변화율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해가지고 이거 결국에 그냥 t분의 ft죠. 그래서 한 번에 그냥 t분의 ft라고 쓰도록 할게요. t분의 ft. 자, 요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t부터 x가 t부터 0일 때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랑 x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가 같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 가지고서 식을 세우시면 돼요. f't는 마이너스 3t제곱이고 ft는 마이너스 t세제곱 플러스 2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양변에 t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3t세제곱은 마이너스 t세제곱 더하기 2가 된다. 그럼 t세제곱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럼 t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쵸?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왜 끝났냐면요. t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접점 구했고 접선의 기울기도 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접점. 근데 여러분들 이거 뭐 접점이랑 요런 거 사실 볼 필요도 없이 일단 원점 지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울기만 알면 되겠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는 f'-1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값은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접선의 방정식 원점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y는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이렇게 식을 잘 세워주기만 하면요. 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 같아지게 식 세워주시면은 간단하게 접선의 방정식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갈게요. 주어진 곡선 위의 점, 곡선 위의 점 또 나왔죠? 그럼 대입해도 성립하니까 3,5 대입하시면요. 식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서 3a 더하기 b는 14라는 관계식이 하나가 도출이 됩니다. 그럼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만들어주면 될 건데 이 곡선 위의 점 3,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다? 아유, 그러면은 접선의 기울기 쓰시면 되겠죠? 우리가 저 곡선 fx라고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그랬을 때 f'x는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되겠죠? 3,5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f'3 요게 접선의 기울기가 될 거예요. 그 기울기가 얼마다? 자, 보시면은 기울기 마이너스 1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a는 5라는 게 나오네요. a는 5가 되고 그런데 3a 더하기 b가 14였으니까 b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값은 6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이것도 그냥 간단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10번. 두 곡선이 점 1, 마이너스 2에서 접한다 라고 했어요. 자, 두 곡선이 접하죠. 그때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y는 fx,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얘가 y는 fx입니다. 그리고 y는 gx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해볼게요. y는 gx. 그랬을 때 얘가 여기서 접한다라고 합시다. 그쵸? 여기가 접점이고 접점 여기 좌표가 a, b라고 할게요. 그쵸? 그랬을 때 두 곡선이 접한다는 얘기는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 두 곡선이 공통 접선을 가진다는 얘기예요. 공통 접선. 그러니까 x는 a에서 fx의 접선이나 x는 a에서 gx의 접선이나 같은 접선이란 얘기예요. 그게 두 곡선이 한 점에서 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일단 fx랑 gx랑 만나야죠. 그럼 첫 번째 함수값이 같아야 돼요. 함수값. 그래야지 이제 같은 점에서 만나겠죠. 그래서 fa랑 ga랑 같아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 값이 b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접선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도 같아야겠죠. 자, 미분계수. 이제 미분계수도 같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x는 a일 때 f'a나 g'a나 같아야 됩니다. 이거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돼요. 자, 그럼 이거 알고 나면 쉽죠? 그쵸? 제가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요. 먼저 첫 번째, 저 2차 함수를 fx라고 할게요. fx를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두고요. gx를 마이너스 x 세제곱 더하기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마이너스 1 더하기 c랑 같아집니다. 그러면은 뭐 정리를 조금 하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a 더하기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미분계수 같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거 미분하셔야 되죠? 네, 미분하고 갑시다. 미분 조금 이따 할까? 일단 식을 씁시다. f'1이랑 g'1이랑 같아야 돼요. 그쵸? 근데 fx랑 gx 각각 미분해보시면요. 자, 이거 그냥 위에다가 할게요. f'x는 옆에다 합시다. 13번은 조금 옆으로 옮기고요. 얘 좀 옆으로 옮기고 여기다 푸는 게 보기가 편하시겠죠? 자, fx 미분하시면은 f'x 요거 2x 더하기 a가 되고요. gx 얘도 미분하시면은 g'x는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죠. 그럼 f'1이랑 g'이랑 같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다가 대입해 주시면은 2 더하기 a가 뭐랑 같다? 마이너스 3이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a는 뭐예요?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선생님, 이거 미지수는 ABC 3개인데 식이 2개밖에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지금 ABC 값이 다 구해지진 않죠. 그쵸? A 값만 정확히 구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구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자, 제가 여기 이거 써드렸죠?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함수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로 같아야 돼요? F1이랑 G1이랑 함수값이 얼마로 같다? 마이너스 2로 같아야 된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쵸? 그럼 저기서 식이 하나 나오겠죠? 자, 물론 그거를 다 쓸 필요 없이 이렇게만 써주시면 돼요. F1이 마이너스 2다 아니면은 G1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럼 G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C가 되고요. 요 값이 마이너스 2네요. 그럼 C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럼 끝났습니다. A랑 C 값이 나왔으니까 B 값도 구하실 수가 있겠죠? 요거 정리하시면은
b는 마이너스 2 더하기 c 마이너스 a가 되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이 되죠. 답은 b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 b, c 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2,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끝나요. 자, 그래가지고 되게 문제 자체는 그냥 두 줄짜리 짧은 문제죠. 그쵸? 하지만 이렇게 조건을 세 가지나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연습들 조금 해주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1번 바로 가도록 할게요. 주어진 점에서 곡선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는 이라고 했는데, 일단 저 점이 곡선 밖의 점인 건 보이시죠? 그랬을 때 접선이 두 개나 그어진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느낌입니다. 요렇게 y는 x제곱 더하기 x가 그려질 때요. 마이너스 2,1 뭐 여기라고 해볼까요? 여기서 이제 접선을 긋는다는 얘기죠. 그 접선이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하나가 나오고 또 저쪽으로도 하나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접하고 여기서 접하고 이런 느낌으로 접선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두 접선의 접점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점 찍어 놓은 여기죠. 이 접점과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니까 어쨌든 저 접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네요. 여기서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게 아니죠. 접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갑시다. 이거 우리가 접점의 좌표 t, ft로 두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요거 얘를 fx로 합시다. 그쵸? 그럼 이거 t, t제곱 플러스 t 요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안 세우시나요? 그냥 여기를 t, t제곱 더하기 t로 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식 세우면은 t 값이 분명히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그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럼 우리 여기서 식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접선이 있는데 접선 위에 있는 두 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 구해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쵸? 마이너스 2부터 t까지의 평균 변화율 어떻게 구하시냐면요. 나중 거에서 처음 거 빼면 되니까, 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요게 평균 변화율입니다. 근데 이 평균 변화율이 뭐랑 같아지냐면은 x는 t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죠. 자, 뭐예요? f't랑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럼 그 값이 결국엔 그냥 2t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요거 식 정리하시면은 t 값이 나올 거예요. 몇 개? 두 개 나올 겁니다. 그럼 양변에 t제곱 플러스 2를 곱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2t제곱 플러스 5t죠. 그쵸? 5t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거 정리해주시면은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은 0이니까 t값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나오죠? 그래도 한번 인수분해하고 갈게요.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t는 마이너스 1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뭐 접선의 방정식 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접점의 좌표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삼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어휴, 큰일 났다. 네, 됐죠? 됐나? 됐겠지? 네. 자,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t가 마이너스 3일 때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한 거냐면요. 지금 여기 얘가 t가 마이너스 1일 때겠죠? 이 접점은 t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0이 됩니다. 그리고 요 접점은 t가 얼마일 때겠어요? 마이너스 3일 때겠죠. 그럼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은 9 마이너스 3이니까 6이 되겠죠? 마이너스 3, 6이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좌표 평면에 찍어가지고 삼각형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야 우리가 너무나 잘 할 수 있죠. 그쵸? 자, 마이너스 1, 0 여기고요. 그리고 원점도 꼭지점 중에 하나였죠? 여기 찍어주시고
마이너스 3,6이면 여기겠네요. 이렇게 접점 두 개 다 표현해 주시면은 그때 생기는 삼각형 이렇게 되죠? 근데 요 삼각형이요. 밑변의 길이랑 높이 구하기가 너무 쉽죠? 그쵸? 밑변의 길이를 요걸로 잡으면은 요 길이는 1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다? 높이는 6이 되겠죠? 높이 6. 그러면 우리가 구하려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는 거 잊지 마시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1 곱하기 높이 6 하니까 3이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접선까지도 구할 필요 없었던 어떻게 보면 좀 더 간단한 그런 문제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도 어차피 삼각형의 넓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갈게요. 주어진 곡선 3차 함수죠. 요거 위에 점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일 때 주어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이거 A, B, C 값을 직접 구한 다음에 대입한다 이런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쵸? 뭔가 식의 형태를 잘 봐주면 될 건데요. 일단 저 식 fx라고 둡시다. 그럼 x-a, x-b, x-c가 돼요. 그럼 2,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첫 번째, 함수값 f2는 얼마다? 6이다. 자, 요게 얼마란 얘기예요? 요게 6이란 얘기죠? 두 번째, 미분계수 f'2는 3이 되죠. 그쵸? 그럼 저거 미분했을 때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은 이거 그냥 바로 하고 싶긴 한데 좀 그래도 한번 써드릴게요. f'(x) 구하시면요. 지금 3개 곱해졌죠? 그럼 첫 번째 거 미분하면 1이고 뒤에 거 2개 그냥 곱해주시고요. 더하기 가운데 거 x-b 미분하면 1이죠. 거기다가 나머지 2개 곱해주시고 마지막 거 x-c 미분하면 1이죠. 거기다가 나머지 2개 이렇게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f'2는요. 뭔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게 맞습니다. 자, 요렇게 쓰시면은 요 값이 얼마다? 요게 3이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뭐 E-A는 얼마고 E-B는 얼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하려고 하는 저 값 있죠? 저 식을 변형시키는 겁니다. 얘를 변형시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사실 통분밖에 없죠. 그래서 통분을 해보시면 E-A, E-B, E-C 분해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에다가는 E-B, E-C를 곱해줄 겁니다. 더하기 두 번째 거에다가는 E-A, E-C를 곱해줘야겠죠? 더하기 마지막 거에는 E-A, E-B를 곱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아까 구한 게 헛되지 않았죠? 그쵸? 아까 구한 형태 보이시나요? 분모가 지금 얘죠? 분모가 6입니다. 분자에 있는 거 어디 있어요? 여기 그대로 있죠. 분자가 3입니다. 그럼 이거 6분의 3이에요. 그냥 2분의 1이죠. 봤더니 F2분의 F'2가 되는구나 하면서 그냥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냥 이렇게 해보고 나니까 즉 정리했을 때 모양 그대로 나오더라.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갈게요.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 정리 만족하는 C값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거 뭐예요? 저 구간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죠. 그때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게 만드는 그 C값이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평균 변화율 쓰시면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변했으니까 X 변화량은 5가 되겠죠? 그리고 Y 변화량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뭐랑 같아져요? F'C랑 같아지게 만드는 C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3,2에 존재한다는 게 평균값 정리입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거 식 바로 쓰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 분모 5 나오잖아요. 그거 앞에다가 요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f2 값 구하시면은 저기 2 대입하시면 0 되죠. f2 그냥 0이네요. 마이너스 3 대입하시면요. 9 더하기 9 더하기 2니까 20이죠. 자, 요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뭐 fx를 미분을 한번 해야겠네요. f'x는 2x-3이고요. c 대입하시면은 2c-3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 좌변은 그냥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니까 2c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쵸? 2c는 마이너스 1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c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요 값은 뭐 당연히 이 닫힌 구간 안에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답 c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14번은 위에. 주어진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f'x 어떻게 되면 된다? 0 이상이면 되겠죠? 그쵸? 그럼 미분하시면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3이 0 이상이에요. 자, 근데 왼쪽 거 여기 2차식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이용해가지고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자, y는 해가지고 이 함수 그래프 그렸을 때 함수 값이 0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함수 값이 0 이상이 나오려면은 아예 그냥 0보다 이렇게 쭉 커도 되죠. 이런 경우에는 x축과 만나지 않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습니다. 아니면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한 점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뭐 0이 한 번 나와도 괜찮죠. 어차피 x축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한 점에서 만나니까 중근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판별식이 0 이하면 돼요. 판별식이 0 이하. 그래가지고 요 방정식 있죠? 판별식이 0 이하면 됩니다. 근데 요거 그냥 4분의 d로 쓸게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9가 되고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0 이하다. 0 이하다. 그럼 a제곱이 9 이하니까 a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되겠죠. 끝났네요.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1 때 했던 그 판별식 문제랑 뭐 다를 게 없죠 사실. 그쵸?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할 때 f'x가 0 이상이다. 요것만 새로 배운 거고 그 다음부터는 고1 때 했던 거랑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갈게요. 15번도 조금 왼쪽으로 옮겨서 봅시다. 주어진 함수 fx가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fx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자,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진다는 말이 의미하는 거는요. f1이 일단 5죠. 그쵸? 극대값도 결국엔 함수값이니까. 그 다음에 f'1은 얼마예요? 0이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 두 개 나올 거고 문제에서 fx 지금 a랑 b 미지수도 두 개죠. 그러면은 당연히 a, b 값 완벽하게 구하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f1은 5가 나와야 돼요. 그럼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5 더하기 a 더하기 b가 옵니다. 그럼 a 더하기 b는 10이겠죠? 이렇게 식 하나 찾아줬고요. 그 다음은 이제 미분하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가 되는데 f'1이 0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9 더하기 a가 0이니까 a는 얼마다? 9죠. 그쵸? a는 9입니다. 그럼 a가 9니까 얘랑 합해서 쓰시면은 b는 1이겠죠? a는 9, b는 1이 돼요. 자, 그럼 fx 다 구하셨죠? fx 어떻게 된다? 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1이고 그럼 f'x도요. 3x 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3으로 묶어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한 번 더 가능하시죠? 3으로 묶어서 x-1, x-3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렸을 때
여기서 극대였죠 아까? x는 1에서. 그럼 극소는 언제예요? x가 3일 때 극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극소 값은 x가 아니라 f3이 됩니다. 뭐 f3 값이야 여기에 대입하시면은 바로 나오게 되죠. x에 3 대입하면은 27 더하기 27 그럼 54죠? 마이너스 54에다가 1이니까 f3은 1이네요. 간단합니다. 자, 요렇게 극대극소 이용한 문제 가장 기본적인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으로 갈게요. 다음 페이지. 16번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죠. 3차 함수인데 극값을 안 가지려면은 쭉 증가하거나 쭉 감소하면 돼요. 근데 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쭉 증가할 겁니다. 그럼 쭉 증가한다는 얘기는 f'x가 어떻게 돼야 된다? 0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그냥 미분한 다음에 0 이상이다. 요것만 써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미분 바로 하시면요. 3x제곱 더하기 2kx 마이너스 2k죠. 얘가 0 이상이어야 된다. 이거 아까 했던 기억 나시죠? 그쵸? 바로 앞에 14번. 14번도 주어진 3차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하는 그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였는데 얘도 똑같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선 바로 갈게요. 판별식 쓰셨을 때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됩니다. 그쵸? 그럼 4분의 d 얘는 k제곱 더하기 뭐예요? 6k죠. 얘가 0 이하여야 된다. 다시 말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6이 0 이하니까 k는 범위가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걸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7개죠. 0부터 마이너스 6이니까 총 7개가 나옵니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 17번. 요거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14번 참고해주세요. 14번이랑 푸는 방식이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4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그쵸? 이거 도함수 그래프입니다. 그랬을 때 fx의 함수값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네요. 그러고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자, 그럼 우리가 f'(x) 가지고 fx 그래프를 한번 유출을 해보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가 2일 때고 4일 때죠.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플러스, 여기서 다시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니까 4차 함수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요런 그래프가 되겠죠. 이거는 옆에다가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4차 함수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그래프가 어떻게 이렇게 그려지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y는 fx로 나올 겁니다. 뭐 구체적인 함수값들은 이따 조금 조정을 해줄게요. 근데 일단 개형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감소 증가 다시 감소 증가 하는 그래프가 될 거고, 그리고 이 구체적인 점들도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쵸? x가 마이너스 1일 때고 여기는 x가 2일 때, 여기는 x가 4일 때가 될 겁니다. 그쵸? 저기가 극점이니까. 자, 그랬을 때 f-1 마이너스 1에서의 함수값은 0보다 작대요. 그러고 f4랑 f2는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x축이 어디 생긴다? 여기 생기죠? 그쵸? x축이 이렇게 생기면 f4도 0보다 작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x축이 이런 식으로 요렇게 생겨야지 f-1이 음수가 되고 f4랑 f2는 양수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어보죠. 기억. f3은 0보다 크냐? 3이면 여기죠? 0보다 당연히 크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fx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이다. 당연히 여기서 극소죠. 니은도 맞죠. 그 다음 디귿. y는 fx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네 점이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납니다. 자, 그러면은 디귿은 틀렸으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개형 추론하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 18번 갈게요. 18번 주어진 함수가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극소값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느 지점이라고 안 알려주고 저렇게 범위로 줬죠. 그럼 어떡하지? 하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미분하시면 돼요. 요 단원에서는 문제 어떻게 풀지 모르겠다? 그냥 미분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여요. 자, 일단 미분을 해봤더니 요렇게 나와요. 그쵸? 자, 근데 이제 극소값, 극대값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일단 f' 값이 0 돼야 되죠. 그쵸? f'이 일단 0 돼야지 거기서 극대 극소가 생길 가능성이 생겨요. 그쵸? 근데 요거 2차 함수기 때문에 f'x가 2차 함수니까 극대값 극소값 둘 다 가지려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그럼 요 f'x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요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얘가 y는 f'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부터 1에서 극소값인데 극소값 언제 생겨요? 여기서 생기죠? 그쵸? 극대값은 어디서 생겨요? 여기서 생기죠. 왜냐면은 부호가 이렇게 바뀌니까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극소고 여기가 극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풀지 조금 방향이 잡혔네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 극소값 생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1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x가 1보다 클 때 극대값, 이건 뭐 당연히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이것도 사실상의 고1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고1 때 뭐 근의 분리란 이름으로 배우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요거 자 특징을 잘 보세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작게 나오죠.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어떻게 돼요? 0보다 크게 나오죠. 요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f'-1은요. 네, 대입 열심히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6 더하기 아니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4a 제곱이죠.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식도 그냥 미리 쓰고 시작을 할게요. 두 번째는 f'1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6 더하기 2a 더하기 4a 제곱입니다. 얘가 0보다 커야 되죠. 되셨나요? 자, 그럼 각각 이제 a 값의 범위 구해가지고 교집합 찾아주면은 끝납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하시면요. 순서 우리한테 보기 편하게 이렇게 써줄게요. 그러면은 2로 나누면은 이렇게 바뀔 거고, 요거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죠. 그쵸? 2a, a, 그리고 여기 3,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죠? 뭐 검사해 보셔도 맞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a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다라고 나오죠. 이게 첫 번째에서 얻은 a의 범위고요. 두 번째 식, 여기서는 뭘 얻을 수 있냐? 4a 제곱 더하기 2a-6이 0보다 크면 되니까 이것도 2로 나눠주시면은 인수분해 형태 보기가 좀 편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아까랑 뭐 비슷하게 인수분해가 되긴 할 텐데 부호 살짝 이렇게 바뀌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건 방향도 요쪽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a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1보다 큰 범위가 될 겁니다. 그쵸? 자, 여러분들 요거 1학년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거라는 거를 조금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개 동시에 성립해야죠. 그쵸? 한쪽만 성립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을 구해줄 거고요. 이거 겹치는 거 그냥 바로 보이시면 바로 얘기하시면 돼요. 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3까지 범위를 표현하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범위 표현하면요. a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네, 작거나 1보다 크거나죠. 어이구,
왜 지워지니? A가 1보다 크거나. 그럼 초록색이랑 파란색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여기입니다. 여기 어떤 범위? A 값이 1보다 크고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죠. 요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 번거롭긴 했지만 어차피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던 거다. 네, 그거 기억 잘 하시면은 요런 부등식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 19번 갈게요. 문제들이 생각보다 이제 호흡이 조금 기네요. 뭐 양도 사실 대단한 문제라 많기도 하고, 그래도 좀 더 힘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합이 60cm인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 일단 그리고 시작하셔야 되죠. 그쵸? 글로 읽는 것보다는 그림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밑면의 반지름을 R로 둘게요. 반지름의 길이 R로 두고 높이를 H라고 둡시다. 어차피 부피 구할 때는 이 밑면의 반지름이랑 높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 반지름과 높이의 합이 60이래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식 R 더하기 H는 60이죠. 그랬을 때 이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라고 합니다. 원기둥의 부피. 부피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런 기둥들, 이게 뭐 원기둥뿐만 아니라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이런 기둥들은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구해요. 자, 그런데 밑넓이는 지금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파이 r 제곱이고요. 높이는 h죠. 그쵸? 파이 r 제곱 h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자, 부피 그냥 제가 v로 쓸게요. 부피가 v인 이유는 부피는 볼륨이기 때문에. 근데 요거 밑면에 이 부피가 최대여야 되죠. 부피가 최대. 그랬을 때 지금 보시면 변수가 r이랑 h가 두 개거든요. 근데 r이 커지면 h가 작아지고 r이 작아지면 h가 커지는 그런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는 이 부피가 언제 취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를 하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변수가 두 개인 상황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는 너무 힘들죠. 어떻게 바로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변수의 개수를 줄여야 돼요. 또 어떻게 줄일 거냐? 보시면은 r제곱이랑 h, 뭐 r을 h로 바꾸거나 h를 r로 바꿔주시면 될 텐데 저는 요거 h를 60-r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피를 반지름 r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h 대신에 60-r 쓰니까 파이 r 제곱에 60-r이 될 거고요. 부피 r에 대한 함수니까 vr이라고 쓸게요. 그쵸? 얘가 최대가 되면 돼요. 자, 그럼 이거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사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쓰긴 해야 되니까. 자, 여기서 r이랑 h 둘 다 양수인 거 아시겠죠? r이랑 h 길이기 때문에 둘 다 양수입니다. 그런데 r은 그쵸? 0보다 크죠? 근데 h도 지금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럼 60-r이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r은 당연히 60보단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요거 최대를 구해줄 건데 사실 이제 3차 함수의 그래프에 좀 익숙하신 분들은 바로 구하실 수 있어요. 자, 요거 뭐 헷갈리시는 분들은 r 대신에 x 써가지고 하셔도 되는데요. 그냥 하도록 합시다. 이거 r에 대한 3차 함수죠. 그리고 r 제곱이랑 60-r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축을 그렸을 때 r은 0일 때 접하고 r이 60일 때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형태로 VR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맞죠?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60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뭐 하는 거야? 여기가 60이죠? 여기가 60.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요 지점 이제 어딘지 아시죠? 여기 40인 거 아시겠죠? 2대 1 내분하는 저 지점, 저기 40입니다. 따라서 r이 40일 때
부피가 최대가 돼요. 못 믿게 쓰시면은 직접 한번 구해보셔도 되는데, 네, 요거 우리 잘 알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지금 요 점이랑 요 점, 그리고 극대인 점 있죠? 그리고 이 3차 함수가 점대칭이 되게 만드는 그 점, 요 3개의 점 이렇게 봤을, 요 4개의 점 봤을 때 요거 이 값들이 전부, 그러니까 요 x좌표들이 전부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점들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문제 풀 땐 필요 없지만 사실 요 점의 x좌표까지 해가지고 이 5개의 노란색 점의 x좌표가 등차 수열을 이룹니다. 다시 말해서 요 간격이 전부 어떻다? 같단 얘기죠. 그쵸? 요거 알고 계시면은 당연히 이거 0부터 60까지를 3등분하면은 한 등분에 20씩 나오죠? 그럼 여기가 20, 여기가 40, 여기가 60 해가지고 R이 40일 때 이때 부피가 최대가 되겠다. VR 최대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 최대값도 구할 수 있긴 한데 문제에서는 그냥 그때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40cm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되셨죠? 그리고 요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 상식인데 여러분들 요거 답 40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요 답 40이라고 쓰시면 무조건 틀려요. 혹시나 대학 가셔가지고 단위 안 쓰시면 틀립니다. 대학 가셔가지고 이제 이런 이과 쪽에 그런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단위 안 쓰면 무조건 다 틀립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풀어도 단위를 안 쓰면은 이게 40m인지 40km인지 40mm인지 모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단위를 같이 쓰셔야 되고 단위 잘못 쓰거나 안 쓰면은 틀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단위 쓰는 습관 이런 것도 들어주시면은 좋아요. 그쵸? 제 몸무게가 나 몸무게 65야 라고 했을 때 이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65kg이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다른 문화권에서는 너 몸무게가 65파운드라고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에서 기온이 30도다 덥다 우리 기온 30도야 너무 더워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30도? 추운 거 아니야? 왜냐면 거기는 화씨를 쓰니까. 그쵸? 거기 사람들한테는 화씨가 기본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위를 안 썼을 때 이제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조건 단위를 잘 쓰는 습관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잡담도 좀 하긴 했는데 정말 중요해요. 단위. 자, 그 다음 20번. 주어진 방정식이 한 개의 양수인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인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으니까 x축이랑 3번 만나야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양수인근 하나, 음수인근 2개니까 요렇게 예를 들면은 음수인근 2개, 양수인근 하나 이렇게 만들어지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게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건데 저는 보통 이런 문제 풀때 네. 이 왼쪽에 있는 요식을 이용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이거를 쪼개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얘를 쪼개가지고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k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이거 fx라고 해줄게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 요 두 개 그래프를 그려서 푸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 저는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k라고 하고요. y는 0 해가지고 이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되긴 하는데 보시면 fx에 k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함수값을 얘기할 때 조금 이제 헷갈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fx를 요렇게 온전히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식으로 세워둔 다음에 저걸 fx로 완벽하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에 k값을 변화시키면서 이제 근을 만들어가는 그런 풀이를 저는 선호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어쨌든 fx 그래프는 그리셔야 돼요. 미분하시면은
12x제곱 마이너스 12니까 이거 12로 묶어주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가 풀마 1일 때 극값을 가지는 그래프가 될 거고,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예쁘네요. 자, y는 fx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가 언제?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이거 어차피 그래프를 정확히 그릴 거니까 축을 조금 생각을 해주면서 해봅시다. 자, 요거 x가 마이너스 1일 때죠. 얘 x가 1일 때죠. 그쵸? 그리고 y값도 사실 구할 수 있는 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4 플러스 10이니까 8이죠. 다시 여기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8이죠. 여러분들 지금 극대극소가 서로 원점 대칭인 거 보이시죠? 사실 이건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챘을 거예요. fx보다 지금 홀수 차밖에 없죠?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축 어떻게 그려지냐면요. x축 이렇게, y축 이렇게 그려지면서 원점 대칭이게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문제는 이제 y는 마이너스 k를 그렸을 때 교점이 이제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게 2개, 양수인 게 하나 나와야 돼요. 그럼 이 y는 마이너스 k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k가 이렇게 그려지면은 교점의 x좌표가 음수인 거 2개, 양수인 거 하나 이렇게 딱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서서히 움직이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되나를 보시면 돼요. 그쵸? 자, 근데 y는 마이너스 k를 제가 만약에 좀 더 높이 그렸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는 음수인근이 하나만 나오죠. 중근으로. 그쵸? 서로 다른 2개의 음수근이 아니라 음수인근이 중근으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fx에 접하게 되면은 안 됩니다. 마이너스 k 값이 8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k 값이 8보다는 작아야 돼요. 뭐 당연히 8보다 커지면은 이때는 아예 근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문제에서 더 벗어나죠. 문제 조건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더 아닐 겁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나 보시면 되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이런 식으로 x축이 돼버렸다. 그러면은 음수인근 하나, 양수인근 하나, 그리고 나머지 근이 0이죠. 그쵸?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k가 더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때 이제 양수인근 2개, 아니면은 양수인근 하나, 아니면 그냥 음수인근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에 더 안 맞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y는 마이너스 k가 있을 수 있는 범위는 0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은 요 범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저 사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 k 값의 범위 마이너스 8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이걸 만족하는 k의 개수는 총 7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y는 마이너스 k 조건에 맞게 쫙 그려보고요. 이거를 위아래로 살살 움직이면서 언제까지 움직여도 괜찮은지 그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가지고 20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복습해두시고 21번 갈게요. 위로 가시면 21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의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k값의 범위 정하시오.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시겠죠? 자, 얘는 친절하게 이렇게 이미 나눠져 있네요. 우리가 이 두 그래프를 이용해서 볼 거고요. 그쵸? 그럼 fx의 함수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fx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데 f'x 12x 세제곱 마이너스 18x 제곱이니까 6x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되겠죠? 2x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 자, 그럼 f'x 언제 0 되냐면요. x가 0일 때랑 x가 2분의 3일 때 0이 되죠. 하지만 x가 0일 때는 fx가 그 값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면 x제곱이기 때문에 f'의 부호가 x는 0 왼쪽 오른쪽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fx는 어디서만 그 값을 가지냐면 x가 2분의 3일 때만 그 값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fx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은 뭐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fx가 그려져요. 그쵸? 여기 극값이 생길랑 말랑 했다가 안 생긴 여기가 x가 0일 때고, 이때 극소값이죠? 여기가 x가 2분의 3인 지점입니다. 요게 y는 fx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y는 k 있죠? fx 그래프가 y는 k보다 위쪽에, 아니면 뭐 한 점에서 만나는 건 괜찮죠? 그렇게 그려지려면은 y는 k는 이런 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fx의 모든 함수 값이 y는 k 값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뭐만 비교하면 되냐면은 fx 기준으로는 요 최소값만 보시면 돼요. fx의 최소값이 k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나머지 값들은 당연히 k보다 크거나 같겠죠. 자, 그래가지고 여기 함수값 구해주시면요, 이거 2분의 3 콤마, 요거는 대입을 좀 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될 텐데, 이거 f2 구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도 f2분의 3 구하는 게 쉽지 않죠.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2분의 3 요거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fx식을 조금 바꿔줄게요. fx를 3x 세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x-2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f2분의 3은요, 이제 조금 편해졌을까요? 3 곱하기 8분의 뭐다? 27이죠. 그리고 2분의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6분의 81이 되죠. 그래서 여기 값이 마이너스 16분의 81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끝났네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6분의 81이니까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납니다. 따라서 k값의 범위는 작아야죠. k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6분의 8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그냥 답이에요. 그쵸? 이거 보고서 선생님, 답 제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저런 16분의 81이 나와도 되나요? 됩니다. 네, 뭐 계산상에 오류 없죠? 네, 요게 답입니다. 다음 22번 갈게요.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에서 5m 높이? 여기가 5m라고 할게요. 여기서 3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 여기서 수직으로 딱 이렇게 던져 올렸죠? 그랬을 때 이 물체의 t초의 높이가 h로 나와 있네요. 얘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림을 좀 그리면요, 이런 느낌이죠. 지면으로 5m 높이에서 이제 쏘아 올립니다. 쭉 올리면은 언젠가 이렇게 최고점에 도달하고 다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최고 지점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높이가 가장 높았을 때죠. 그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니까 요 거리를 구해주라는 게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t초 후의 높이는 지금 t에 대한 함수죠. ht라고 쓸게요. 5 더하기 30t 마이너스 5t 제곱인데 얘가 최대가 돼야 된다고 했으니까 미분하시면은 언제 최대되는지 알 수 있겠죠. 미분하시면은 30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요거 언제 최대가 된다? t가 3일 때 최대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h3 구해주시면요, 5 더하기 90 마이너스 45가 됩니다. 따라서 50이 되겠죠? 그냥 요게 답이에요. 너무 그림까지 그린 거에 비해서는 조금 허무할 수 있겠지만 뭐 답은 50입니다. 지면으로부터 높이 구하라고 했고 단위가 이때 미터죠. 그래서 답 쓰실 때는 50m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쵸? 조금 허무해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번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23번 다음 그림과 같이 곡선 y는 4-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는 사다리꼴의 넓이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사다리꼴 넓이. 자, 요 길이 A, 윗변이랑 밑변의 길이 사이좋게 A랑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H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사다리꼴의 넓이 S는요 2분의 1의 A 더하기 B H로 구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고 있어주시면 정말 좋겠는데 네, 못하면은 뭐 이번 기회에 알아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가지고 여튼 여기서도 윗변 밑변 높이만 구해주면 끝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적당히 이제 변수를 조금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취향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 점을 여기 요 점 있죠? 요 점을 t, 4-t제곱이라고 할게요. t, 4-t제곱. 그러니까 저 점의 x좌표를 t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거 그림 자체가 지금 y축 대칭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점이랑 이 점은 이거 고정된 점이죠. 그쵸? 그러면은 t 값이 얼마냐에 따라 지금 요 점의 좌표도 정해질 거고, 그쵸? 이 사다리꼴의 모양이 다르게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뭐 요 점에 찍힌다? 그러면은 대칭되는 점이 여기니까 사다리꼴의 모양은 요런 식으로 생길 거고, 아니면은 이제 저 점이 뭐 요런 데 찍힌다 하시면은 사다리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의 모양이 저 t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고요.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도 t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좀 계산을 해볼 건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일단 저 t라는 값의 범위를 조금 체크해 주면요. 이거 0부터 4까지 t라는 값은 4가 아니라 2까지 이렇게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그랬을 때 지금 요 길이가 t고 요 길이가 t죠. 대칭되기 때문에 이 길이가 t면은 여기도 t예요. 따라서 윗변의 길이는 2t가 됩니다. 밑변의 길이는 그냥 4로 고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높이를 나타내시면 되는데 높이는 그냥 4-t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그쵸? 요 높이는 4-t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넓이는 t에 대한 함수기 때문에 st라고 쓸게요. 넓이, 사다리꼴의 넓이 st는 2분의 1의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거기다가 높이 4-t제곱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t의 범위는 0부터 2까지. 자, 그럼 이것도 뭐예요? t에 대한 3차 함수니까 우리가 그래프 그리실 수 있겠죠. 그 전에 식 좀 정리하고 가시면은 여기 2t 플러스 4에서 2를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2분의 1이랑 곱해줄게요. 그럼 여기 t 플러스 2 되죠? 그리고 여기는 4-t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밖으로 빼면은 t제곱 마이너스 4가 되죠. 그쵸? 그러면은 이거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t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거 t제곱 마이너스 4는요 t 플러스 2 곱하기 t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하시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 요거 그래프 바로 그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ST 그래프 그리시면은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2에서 뚫고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쵸? 요게 y는 st의 그래프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2죠. 그랬을 때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넓이 언제 최대가 돼요? 여기죠. 극대일 때. 저 때 최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요 3차 함수에서 비율 관계 쓰시면은 요 길이가 4죠? 그쵸? 요 길이 4입니다. 그거를 3등분 하시면은 요 하나의 길이는 3분의 4가 되겠죠? 요 하나의 길이 3분의 4. 그러면은 요 길이는
3분의 8이 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다 3분의 8 더해주시면은 이 점 극대일 때 x값은 3분의 2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끝났네요. t가 3분의 2일 때 사다리꼴의 넓이가 최대가 되고요. 그때 최대값은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시면 끝납니다. 자, 넓이의 최대값 s 3분의 2는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그냥 대입을 할게요. 마이너스 3분의 8이죠. 3분의 8의 제곱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분모는 27이 될 거고 분자는 2의 몇 제곱이죠? 2의 8제곱 되죠? 256이 되겠네요. 따라서 넓이의 최대값 27분의 256이 됩니다. 뭐 이 정도면은 깔끔하죠? 네, 이 정도면 깔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24번 가도록 할게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니까 그래프 그리시면 되겠죠? 네, 그래프 그리시면은 자 fx 이거 갑자기 문제 난이도가 조금 쉬워졌죠? x세제곱 마이너스 12x고요. f'x는 그리고 요거 딱 보자마자 이제는 선생님 요거 원점 대칭인데요? 이거 나오셔야 돼요. 그쵸? 다항 함수인데 홀수차밖에 없으니까 지금 3차랑 1차항밖에 없죠? 그러면은 원점 대칭입니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그럼 3으로 묶어주시면은 인수분해 이렇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fx 그래프 그리셨을 때 x는 마이너스 2랑 2에서 극값을 갖겠죠. 근데 지금 제가 그래프를 예쁘게 그린 게 아니라 뭐 다시 그릴게요.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림 그리실 때 이렇게 약간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완만하게 내려갔다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그림 그려주시면 좋고요. 극대극소 어디서 나오는지 아까 구했죠.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 극대극소 나온다는 거. 요게 y는 fx 그래프고 뭐 당연히 원점 대칭되게 그려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1,3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요거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점 좀 찍어 보겠습니다. 극대인 점, 극소인 점, 그리고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이죠? 요 점 찍어주시고 자, 그랬을 때 살짝 보조선 하나만 그려줄게요. 극대인 점에서 접하게 접선 그리고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알 수 있거든요. 보시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x는 마이너스 2일 때 접선 그리면은 여기서 만나죠. 지금 제가 찍어놓은 요 5개 점의 x좌표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 이룹니다. 등차 수열. 같은 간격만큼 이제 x좌표 떨어져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지금 요 거리가 2죠? 요 길이도 2죠? 그럼 요 길이도 얼마다? 2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 x좌표 4고요. 여기 x좌표 마이너스 4입니다. 요 정도는 그냥 바로바로 이제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아요. 그쵸?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3에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3? 그러면 마이너스 1? 뭐 여기 어딘가 되겠죠? 그리고 3? 뭐 여기 어딘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 범위에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이 막 이런 데로 가서 찍히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면 여기가 4기 때문에 3은 그 전에 찍히겠죠. 그래가지고 저렇게 점 한번 찍어 본 거고요. 이때 fx의 최대값 최소값. 근데 사실 최대 최소 어디서 나올지 바로 보이시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가 나올 거고요. x가 2일 때 최소가 나올 거라는 거 뭐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래프 못 그리시더라도 그냥 f3도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은 f-1보다 작을 거라는 거 그냥 눈으로 보고 비교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그래프 잘 그리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값 f-1은요 주어진 식에 대입하시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12니까 11이 되겠죠. 최소값은 언제 나오냐면은 x가 2일 때 나오죠.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 최소값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값 11, 최소값 마이너스 16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방정식 fx는 a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래요. 서로 다른 세실근. 저거 그림 재활용을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그림이 많이 더럽혀져 있어가지고 새로 그냥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1번, 요거는 2번. 새로 그린 게 더 잘 그려졌네요. 요렇게 y는 fx가 있을 때 얘랑 y는 a가 교점을 3개 가지면 되죠. 그러니까 y는 fx 그래프랑 y는 a 그래프 그렸을 때 얘가 교점을 3개 가지면 됩니다. 그쵸?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와 교점의 개수 같다는 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요 y는 a 그래프를 그러면 어떻게 그려야 교점이 3개가 나오냐? 이렇게 그리면 하나 나오죠? 이렇게 그리면 2개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3개가 나오죠. 그쵸? 좀 더 내려가도 교점 3개 나와요. 좀 더 내려가도 교점 3개 나오죠? 근데 딱 여기 접하는 순간 교점이 2개가 나오죠. 그쵸? 그 밑으로는 교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운더리를 깨달았죠. 자, 여기 y는 a가 이렇게 그려질 때가 교점이 2개였어요. 그쵸? 하나, 둘. 그리고 이렇게 극소에서 접할 때가 또 교점이 2개죠. 그런데 이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3개가 나옵니다. 이거 아까도 비슷한 문제 했었죠. 그래가지고 y는 a가 이 두 노란 직선 사이에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이에. 자, 근데 우리가 아까 극대값, 극소값을 찾았죠. 정확히는 극소값만 찾긴 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16 나왔었죠. y는 마이너스 16. 근데 이거 어차피 원점 대칭이니까 극대값은 16입니다.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극대값 16 나와요. 그럼 a 범위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16보다는 커야 되고 16보다는 작아야 돼요. 따라서 a 범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죠? 등호 들어가면 당연히 안 돼요. 등호 들어가면은 그 교점이 2개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등호 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25번 가겠습니다. 25번 여기 있네요. 마지막 문제는 그래도 조금 쉬운 걸로 끝맺음이 되는데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XPT, XQT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두 점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T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는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럼 뭐예요?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겠죠? 그쵸? 속도의 부호가 반대. 그럼 결국에 요거 속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먼저 점 P의 속도 요거는 XPT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거 VPT라고 쓸게요. P의 속도입니다. 요거 3T제곱 마이너스 18T가 될 거예요. 그리고 Q 미분하시면요. VQT 요거는 3T제곱 마이너스 12T 이렇게 나오죠. 그랬을 때 속도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돼야 돼요. 그쵸? 자, 그럼 이거 속도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으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되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면 되잖아요. 그럼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 됩니다. 자, 그래서 VPT랑 VQT를 그냥 곱해버릴게요. VPT, VQT 곱하시면 되는데 그 곱할 때 그냥 이거 막 곱하는 게 아니라 인수분해 먼저 한 다음에 곱합시다. 3t에 t-6 그리고 3t에 t-4 그럼 이거 곱했을 때 9t 제곱에 t-4 t-6으로 나오게 되죠. 되셨나요? 자, 속도의 부호가 반대려면은 둘이 곱한 거 0보다 작으면 되죠. 자, 근데 9t 제곱은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요 부분 t-4 곱하기 t-6 얘네가 부호를 결정을 하겠죠. 얘네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따라서 요거 풀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바로 나오시죠 여러분들? t가 어떻게 되면 돼요? 4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끝입니다.
뭐 마지막은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아, 그러면 P랑 Q랑 속도의 부호가 반대겠구나. 속도의 부호가 반대면은 곱했을 때 음수겠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고하시면은 쉽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원 문제까지 총 25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뭐 쉬운 문제도 있었지만 나름 그래도 난이도 좀 있는 문제도 있었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앞에서 풀었던 중단원 발전 문제보다는 쉬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들 다 이제 뭐 모의고사 같은 데서도 자주 나오는 그런 기본적인 유형들이기 때문에 잘 복습해 주시면 되고요. 네, 미분 공부하느라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 들어갈 건데, 적분도 미분 잘하시면은 적분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잘하게 돼요. 네, 약간 좀 러프하게 얘기하자면은 미분을 거꾸로 하면은 적분, 적분을 거꾸로 하면 미분, 뭐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네, 미분을 익숙하게 만들어 두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적분 문제풀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